안녕하세요. 저희는 뇌명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국을 함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뇌명증, 머리에서 소리나는 증상을 지니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제 기억에 남고 또 가장 드라마틱하게 호전되시는 이러한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환자분을 저희가 치료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뭐 저희가 이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인데, 이 환자분께는 저희가 이제 그 종합 비타민 이런 거를 좀 권해 드렸습니다.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 치료된 건 아니고 치료 일부분으로 종합 비타민을 권해 드리기도 하고 뭐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역시 연어, 참치 등등의 그 대형 어류를 드시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은 저희 그 치료 방침을 또 환자분께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따라와 주신 결과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진행하시면서 무려 뇌명증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 연세도 이제 그 80대 중반으로서 연세도 많으신 분이시고, 여성 환자분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뇌명증이 심해지신 지가 무려 5년 정도 되시는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증상을 지니시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뭐 왕왕 소리가 나고 우르렁 우르렁 소리가 나고 뭐 이와 같은 그 뇌명증 증상이 3개월 치료하시면서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제 오래되신 경우에 이와 같은 효과 보시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빨리 호전된 케이스가 왜 호전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뇌명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CT나 MRI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시는 게 아니고, 또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뭐 어떤 혈액 검사에서 어떤 뭐 무슨 이상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이 뭐 머리에서 혹이 있거나 뭐 혈관이 막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시고, 단순히 신경의 회로가, 신경 기능이 좀 약해지시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게 병원 검사상으로 이 검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떤 이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뭐 진통제를 드려서 이 환자분이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뭐 신경안정제를 드려서 효과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뭐 이게 사실은 그 약을 드셔서 효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은 이 신경회로나 신경회로를 건강하게 이제 강화시켜 드리는 거죠. 뭐 누누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데 문제는 환자분마다 신경회로나 신경 기능이 약해지신 그 원인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한에서 상세하게 진찰을 받으시고, 진찰받은 결과 이 환자분의 경우는 어떤 원인으로 신경회로가 약해지셨냐 하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는 첫째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경 독소가 아주 심한 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신경 독소가 좀 중간 정도 있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 신경 회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중금속이 좀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의 그거보다도 좀 더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전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경회로, 신경신호라는 것은 전부 이제 전기신호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전해질인데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와 같은 전해질은 주로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신경회로에서 작용하는 전해질이라는 것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또 나트륨, 칼륨이와 같은 전해질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 불균형이 심하시거나 뭐 수치가 어느 한쪽은 높은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낮거나, 아니면은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불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균형을 또 저희가 치료해 드려야지 신경회로가 건강해지시는 경우가 뭐 임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뭐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것을 저희 한의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아마 다른 뭐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는 그와 같은 설명을 아마 들으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전해질 불균형을 치료함으로써 전해질 불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대부분의 뇌명증이 그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임상적으로 또 많은 환자분들께서 경과가 좋다고 말씀 주시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10년, 15년 된 이명증이 불과 3개월, 4개월 치료만으로 거의 없어지셨어요. 아주 대단히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또 임상 경과로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수은이라는 것은 몸에 그 여러 군데 이제 그 손상을 주게 되죠. 뭐 심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근데 신경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독소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뇌신경 회로에 그리고 뇌신경 세포에 접근을 해서 침입을 해서 신경 기능이나 신경 회로를 손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명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수은 독소를 꼭 해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경우 수은 독소를 해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연어나 참치나 상어고기 등등 대형 어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 어류를 드시지 말고 그 대신에 육지 단백질을 80% 정도 이상 섭취하시고 수은이 함유된 대형 어류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신경회로에 존재하는 수은의 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복진도 그림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복진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꼽 부위로도 많이 압통이 존재하고 있죠.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이나 장염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배제하고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압통이 배에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수은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자, 이와 같은 수은 독소는 세포에 존재하게 될 때, 특히 신경회로에 존재하게 될 때, 자, 이것은 신경회로와 또 신경회로가 이어지는 연접되는 부위입니다. 이 중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중간에 관여함으로써 이 신경회로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경회로가 흘러가는 것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수은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수은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수은이 신경회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신경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신경회로가 중간에 이어지는 이 부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경회로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 신경회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해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 신경회로에서 역시 신경세포의, 지금 이 부위가 신경세포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 외부가 되겠고, 신경세포 외부, 요거 신경세포 내부시죠. 자, 이와 같이 이 나트륨과 지금 칼륨이온이 신경세포의 안팎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이와 같은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신경세포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신경세포막을 중심으로 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활동전위라고 하는데요. 이 활동전위라는 이 그래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활동전위 그래프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의 신호 전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이 만약에 심하게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트륨과 칼륨의 심한 불균형은 이와 같은 활동 전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신경회로의 기능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분이 저희가 머리카락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나트륨 성분은 정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져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자, 이 환자분께서 이 칼륨은 어떻습니까? 자, 이 칼륨은 정상치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수치만 보면은 뭐 이 정상치에 비해서 약간 낮아진 정도, 또 약간 올라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개별적인 수치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수치 간의 양 수치 간에 이루어지는 이 격차를 보셔야 됩니다. 이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큰 격차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격차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상당히 불균형이 심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 나트륨 칼륨 비율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자, 나트륨 칼륨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0.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상은 무엇입니까? 정상은 2.5예요. 지금 이 수치까지 올라와야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정상이신데, 지금 정상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아니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트륨과 칼륨이 비율이 0.7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환자원의 이 전해질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환자분께 저희가 비타민 계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비타민 중에서도 항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을 상당히 강하게 잡수셔야 되십니다. 일반 비타민 B나 비타민 B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반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비타민 E나 이러한 그 비타민 종류가 아니고, 항산화 성질이 있는 무기질 종류를, 그리고 그와 함께 비타민 B 계통을 상당히 강하게 드셔야지 이러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나트륨이 작으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될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절대로 소금 많이 드신다고 이 나트륨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 전해질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환자분께서도 식생활이나 또 저희가 드리는 치료법을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지 비로소 나트륨 칼륨 비율이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증상, 뇌명증, 아주 드라마틱하고 지금 3개월, 4개월 치료만으로 완치됐다시피 한, 완치된 이러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이런 케이스이고, 환자분께서도 즐거워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와 같은 케이스는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뇌명증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몇 개월 이상 치료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호전되시고 또 상당 부분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완치되고 완전히 없어지시는 경우에는 그 이상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뇌명증 치료에 각별히 아마 다른 한의원에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설명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일반 병원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실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는 이 신경기능을 강화해서 뇌명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뇌명증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확립했고, 이러한 것을 환자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